경기 인천 지역 이슈를 살펴보는 한 뼘 더 시간입니다. 최근 인천의 지자체 3곳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인천의 노인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유은총 기자가 먼저 어르신들을 만나봤습니다.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것 같은 낡고 작은 2층 집들이 촘촘히 자리 잡고 골목을 만듭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노동자들의 쉼터였던 인천 만석동 쪽방촌, 일명 갱이부리 마을입니다. 현재 80가구가 남아있는데 43%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캄캄한 개미굴을 지나 다닥다닥 붙어있는 대문들, 모두 노인들의 보금자리입니다. 겨우 한 사람이 놓을 자리와 세간살이를 펼쳐놓으면 쪽방 안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화장실도 동네 입구 공동화장실을 써야 하는 형편입니다. 이런 쪽방의 주인은 다름 아닌 혼자 사는 노인들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편하지 애들하고 같이 살면은 서로 다 모든 것이 불편하고 그런 것 같아서.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에 의존하는 노인으로 하나둘씩 모여들며 이곳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여기 집값이 싸고 또 이제 노인네들 살기 편하고 그러니까 오는 거지. 만석동 쪽방촌과 달리 경제적 자립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들도 있습니다. 꽃내음으로 가득한 수제비누 제조 작업장. 인천시와 미추홀구가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입니다. 공장 직원 12명 모두 60세 이상 노령층입니다. 제조부터 포장까지 모든 일이 노인 직원 손에서 이뤄집니다. 노인 한 명에게 월급 70만 원 정도가 주어집니다. 제가 첫 월급을 받아서 자녀들한테도 나눌 수 있고 가족한테도 나눌 수 있다는 게 저는 상당히 좋았어요. 땀 흘려 벌어들인 소득인 만큼 만족도가 높습니다. 기술을 배우면서 이제 소득이 창출되고 그 소득을 이제 집에 가져가서 가족과 나누고 또 지역사회에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희망찬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고. 인천 지역 노령기 삶의 질 양극화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불균형의 지자체별 저소득층 지원차로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고령화 속도도 빨라지면서 노인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빈곤 문제나 돌봄 문제 이러한 것들이 매우 중요한 그런 과제로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5년 뒤 인천 전 지역이 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인천 노인 삶의 간극을 좁힐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OBS 뉴스 유은총입니다. 관련 뉴스를 취재한 유은총 기자와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유 기자, 앞서 인천 지자체 3곳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초고령 사회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노인과 고령 사회 정말 자주 쓰는 용어인데요. 유엔에서 처음 그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노인은 65세 이상의 사회 구성원을 말합니다. 고령 사회라는 용어도 총인구 대비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총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 인구가 차지하면 초고령 사회로 규정합니다. 인천시 10개 군구 인구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강화군과 동구, 웅진구는 총 인구의 20% 이상을 노인 인구가 차지하고 있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인천시는 매년 약 2만 명씩 노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년 뒤 인천은 7개 대도시 가운데 서울, 부산에 이어 3번째로 노인이 가장 많은 도시가 될 전망입니다. 네, 그렇다면 수도권 다른 도시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서울과 경기도는 초고령 사회가 시작된 지자체는 아직 없습니다. 유독 인천만 노인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이 모여있는 인천에서 노동력을 담당하는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 세대가 노령기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인천의 저렴한 주거 비용으로 경제난에 시달리는 노인층의 유입도 노인 인구 증가를 거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초고령 사회 대비해서 이제 지방 정부도 발빠르게 좀 움직여야 할 텐데 어떤 대비들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지자체들은 앞다퉈서 관련 노인 정책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초고령화가 진행된 강화군과 웅진구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인천 동구는 지난해 세계보건기구가 인증하는 고령 친화도시에 가입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상포진 접종 등 보건 분야와 함께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어르신 품위 유지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자체도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정책 준비로 분주합니다. 네. 인천시도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 고령화 대응 중장기 계획을 내놨습니다.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등 6개 핵심 정책 과제를 기반으로 13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경제 활동을 확대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관련 사업에 1,50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공익형보다는 시장형, 취업 알선형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적인 그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지금 노력을 좀 많이 해 나가서 원도심 어르신들한테 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많이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다퉈서 노인 지원책들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 실효성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정책 실효성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주력 정책이 노인 일자리 사업이 보완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초고령 사회 노인은 고학력, 폭넓은 직업을 경험했는데 이를 고려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경륜을 좀 전수하거나 그거를 10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되게 다양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좀 미흡한 점이 있고요. 근로소득 확대를 위해선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의료와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후된 인천의료원을 개선하고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돌봄 서비스 취약 지역인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정책도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 기관을 확충하는 것, 이러한 것들도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하반기에 세계보건기구 WHO가 말하는 고령 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합니다. 노인의 사회 참여부터 복원에 이르기까지 8개 영역에서 그 세부 계획을 만들어서 WHO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요. 이를 단순히 인증 수단으로 보지 않고 인천 노인의 삶을 좀 더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계획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네. 보다 좀 실질적인 계획으로 노인들이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인천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은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